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취임 1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시험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정상회담 결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남북 정상회담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내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이렇게 빨리 어떤 남북의 어떤 화해 무드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내일 정상회담 오늘 이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 들으셨을 텐데 내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각 세대들의 어떤 시각은 좀 차이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과거 1, 2차 정상회담을 봤던 분들도 있고요. 보지 못했던 세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1차 정상회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였어요. 뭐 꽤 오래됐죠.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7년도 14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1, 2차 정상회담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일단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른바 이제 NPT 그 체제가 가동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1993년도에 북한이 1차 NPT,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NPT를 탈퇴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2003년도에 또 이제 2차 NPT를 탈퇴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은 200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후에 열렸었고, 어쨌든 NPT 조약에 다시 1994년도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북한이 NPT에 탈퇴했다가 다시 복귀한 다음에 열렸단 말이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육자회담이 가동되는 또 육자회담의 그 프레임 속에서 열렸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정상회담 때 비핵화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 종전 얘기도 나왔었어요. 전쟁을 종식시키자 그런 어떤 취지로 앞으로 협력해 나가자라는 게 나왔는데 1차 때는 좀 그런 점은 좀 덜 나왔죠. 민간 교류와 어떤 뭐 이산가족상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비핵화와 북핵이 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와 2차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 불과 3개월, 4개월 전 이 정도 사이에 이제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상황이 바뀌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외교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내일까지 가는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준비 상황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상황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이제 그 미국과 또 한국, 북한 이 3자 간의 어떤 현실적 필요성 이거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 회담을 성사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를 좀 기대를 뭔가 바라야 되고 또 본인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신년사 때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작년에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핵무력의 완성을 지난해 연말에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는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현실적인 어려움 자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체제 안정에서도 사실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뭔가 남북 관계의 어떤 획기적 변화 이런 것들을 기원내고 특히 또 그동안 사실 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화성 15호까지 ICBM을 발사하면서 굉장히 한반도의 그 위기가 고조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 요소들은 뭐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지가 모여서 회담을 성사시켰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본인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일 회담에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출발이 돼서 물론 뭐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또 곧바로 또 북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의 회담이 북미 회담 연결시키는 좋은 또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을 한다라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패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또 국내 정치적 입지 거기에 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일단 이제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덜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중요한 문제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집권의 어떤 여러 가지 동력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역대 정권이 보면 항상 중간에 레임덕 비슷한 게 이제 올 텐데 사실 이제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걸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라면
상당히 정치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취임 1년 차에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추진하기 예. 때문에 동력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남북 관계는 워낙 또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이제 발신하는 메시지가 강원 양면에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뭐 영어로 아너러블하다,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표현하고 열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한편으로 만약에 정상회담 때 어떤 그 사소한 합의를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은 회담장을 걸어 나올 거다. 이건 아주 또 극단적인 얘기거든요. 예. 이 얘기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체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도 일단 미국은 어쨌든 CVID가 확고한 핵 원칙이에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예. 검증 가능한 이른바 비핵화. 그럼 북한은 또 체제 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가 또 북한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어떻게 동시에 타결하냐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북한과 미국이 양쪽이 다 북미가 상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럼 네가 먼저 해라, 우리가 먼저 하겠냐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예. 2008년도에 냉각탑을 해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쇼였던 게 이벤트였죠, 사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예. 미국으로서도 반드시 비핵화는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북한으로서도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제재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북한 핵 동결 얘기한 거예요. 21일 날 얘기한 게 김정은이 얘기한 게 말이죠. 그러나 핵 동결은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비핵화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북한이 말하는 여러 가지 평화협정의 문제라든지 예. 뭐 이제 북미 수교 이런 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에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남북 정상회담 내일 나오는 그 선언문이 될지 합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적어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예. 뭔가 북미 회담으로 가는 하나의 길잡이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내일 오전 9시 반에 이제 두 정상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악수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자, 그 김정은 위원장 2012년 집권했죠. 지금 집권 6년 차고요. 네. 그래서 실제 나이가 뭐 34살 아닌데 그보다 더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일단 34석으로 확인되는 거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30살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예, 세대 차가 분명 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옛날 저기 흥남 쳤을 때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 때 회담 때 준비위원장을 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 케미가 좀 맞아야지 그 대담 환남 테이블이랄지 만찬장이랄지 여러 개서 좋은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신이 설정해 놓은 말에 대한 책임성, 원칙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형적으로 보자면 두 사람의 어떤 그 케미는 그렇게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한테 세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자기가 나서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김정은을 분석을 할 때 좀 예. 나르시스트 같다라는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굴러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예, 독불장군적인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차분하고 뭐 신중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협상을 어떤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굉장히 협상장을 좀 파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회담장에서 즉석에서 뭔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예.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좀 꼼꼼히 따져보는 스타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가. 예. 아마 우리 쪽에서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돌발적인 상황에 예.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이제 그 뭐 광폭 행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라는 게 그 역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 보면 이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쪽의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신들을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우리 주한미군 철수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제 북핵-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에서 오는 어떤 이질감도 이게 네.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회담 현장에서 어떻게 꼼꼼히 따져내고 그걸 북한 측한테 이제 추궁을 하고 예, 따져낼 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합의문이 나왔을 때 해석의 여지가 없게끔. 왜냐하면 항상 남북 정상회담은
합의가 끝나고 나면 해석을 두고서 사실은 이게 좀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삐걱거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서로 간에 확인을 하면서 예.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시라고 봅니다. 예,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기여한 분들이 많죠.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지금 상황을 마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 안보실장, 손 국정원장, 자, 이 세 인물의 역할 분담 그리고 이제 기용할 때부터 아마 이런 그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렇겠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역할 제대로 좀 잘 했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뭐 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예. 세심히 봐야 될 게 예. 이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특정 인물의 역량 때문에 했다라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 사람들, 이 인물들이 상당히 역할을 잘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서훈 국정원장은 워낙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지난 1, 2차 정상회담 때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정우영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상당히 예.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이고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근 통일부 장관 뭐 누가 봐도 뭐 자타공이나 그렇죠. 북한 전문가고 예. 이런 인물들의 어떤 그러한 조화가 잘 예.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강한 의지 같은 것.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지나치게 경직돼 왔었잖아요. 물론 그때의 또 주변 국제적 환경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까지 급변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해도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평창올림픽 참석하겠다 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많은 겁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잘 작동돼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분들의 역할도 컸다라고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치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2018 남북 정상회담 그 역사적인 순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대장정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치도록 응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야당도 지방선거용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성공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던 지난 두 번의 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회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 관계를 성취해 가는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들뜨기보다 차분하고 내실 있게 회담에 임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 정치권 비판할 건 비판하겠지만 협조하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또 박수 쳐줄 부분은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 국면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특히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예민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당의 좀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당이 국정을 좀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청와대가 저렇게 할 때 남북 정상회담 노력을 하는데 여당이 사실 야당을 그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야당과 각을 세우고 야당에 대해서 뭔가 어떤 설득하기보다는 좀 더 대립각을 세우려는 이런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또 같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문제는 정상회담이 아무리 잘 돼도 예. 이 실제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남북 간의 합의 사항들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게 입법화돼야지만이 실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국회에서 이 성과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입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정치력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여당 지도부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최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아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는 뭐 기존의 발언과 상당히 이제 톤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하루 전날 나온 얘기니까 더 이상 수위를 높일 수가 없겠죠. 예. 최근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여전히 위장 평화 쇼다라는 발언도 하고
또 이게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란 이런 취지의 얘기들 저는 아주 부적절한 얘기라고 봐요. 이거는 이른바 안보 변수라든지 북한 변수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핵화라는 문제는요. 남북한은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는다면 일본이 핵을 무장할 것이고 일본이 핵을 무장하는 걸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전반적인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 다 핵 무장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더 이상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쟁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보다 큰 틀에서 보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협조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남북 정상회담 좋은 결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